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신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죠. 관계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신뢰는 거대한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이 반복되며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는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나 금융시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일상을 쌓는 데에 그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금양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때 2차 전지 대표주로 불렸던 금양, 2022년 당시 시가총액은 9조 원까지 올랐었는데 당시에는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판단을 받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금양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작년 기준에 손실액이 1,300억 원 정도가 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무려 6천억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금양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 4월 11일까지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금양만의 일은 아닙니다. 3월 21일 단 하루 동안 21개 상장사가 감사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고요. 총 31개 기업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저 끝에 보이시죠? DMS. 돈을 내고 잘 버는 기업인데 왜 여기에 포함됐는가 의아해하실 겁니다. 눈에 띄는 실적이 있어도 신뢰가 무너지면 무용지물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기업 DMS는 재무제표상 상장 폐지가 될 만한 현금 흐름이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유보율이 꾸준히 2,500%가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창업주 일가와의 의심스러운 내부 거래로 인해서 감사인으로부터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고 결국 의견 거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년 차에도 2년 차에도 그래도 개선 기간이 부여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부터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면 즉시 거래소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좀비 기업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던 건데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금양이 향후 반전의 서사를 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안에 분명히 몽골 광산의 효과를 실적으로 보여주겠다던 약속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숫자들은 그 약속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의 신뢰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실은 투자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신뢰는 그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시장은 참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짊어진 신뢰의 무게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믿고 기다려준 투자자에게 진심 어린 보답이 돌아가는 시장, 그런 선순환이 더 자주, 더 많이 관찰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시장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공판 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예정이 돼 있고 당장 다음 주에는 상호관세가 시작되고 국내 증시의 공매도도 재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판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과거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보여드렸던 화면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탄핵 시기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빨간 라인이 2004년 그래프, 초록 라인이 2016년,
그래프입니다. 당시에 2004년에는 헌재에서 기각 판정을, 2016년에는 헌재에서 인용을 했었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빨간 라인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2016년에는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환율은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어땠길래 그랬는지 살펴봐야겠죠. 2004년은 중국이 그동안 고성장세를 이어가다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이 긴축 전환 등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상당폭이 조정됐습니다. 반면 2016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고 우리나라 재판 결과 이후에도 그 호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은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전체 경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더 중요한 건 결국 시장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와 함께 경제 상황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관세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4월 2일에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살짝 뒤로 밀어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지금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상승하는 걸 보면 여전히 우리 시장은 관세 영향권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상호관세를 앞두고 과연 우리 시장에 계속 들어와 줄까요? 그동안 상호관세를 몰랐던 외국인이 아닐 텐데 최근 갑자기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감지됩니다. 빨간 라인이 외국인이고요. 개인은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특히 3월 17일 이후 외국인은 무려 2조 7천억 원이나 우리 시장에 매수를 했고 대부분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로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큰 규모로 한번 사고 나면 통상 그 다음 주도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입니다. 물론 그 규모는 확실히 그 다음 주로 가면 규모가 떨어지긴 하지만요. 보시면 2024년 이후로 쭉 나와 있고요. 2023년까지 확대하면 이렇게 계속 연속 순매수가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2조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했을 때인데 그 다음 주에 보통은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예외는 딱 한 번 1월 2주차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딥시크 파장이 있었을 때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시장을 흔들 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은 한 번 크게 순매수를 하면 보통 연속해서 그 다음 주도 순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지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지난주에 샀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순으로 담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고 지난주에 크게 밀렸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이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죠. 자, 코스닥 기관 순매수 상위도 같이 참고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담았는데요.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대부분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수익률이 좋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데 코스닥 시장에선 수익률은 기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이 외국인보다 기관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가 쉬고 제약바이오 그동안 좀 쉬었었던 섹터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투자 전략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